네, 앞서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이었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반드시 연동시키고 이력서상에서 부족한 부분 혹은 단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메워라,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이 전략을 활용하시지 않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즉,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이거를 대단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렇게 글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튜터링을 해본 경험을 종합해 보면은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걸 실제로 글 속에서 정확하게 이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학생들이 이 글을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때로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자기가 노력해보고 또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일부 부분을 선택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이거를 전체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지원자를 선발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걸어왔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그 지원자 스스로 기울인 노력이나 열정에 대한 어떤 그 일반적인 평가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유효한 선발을 위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거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A부터 G까지 많은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중에서 과감하게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그리고 선택할 건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선택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자기소개서에서는 훨씬 더 도움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핵심은 결국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단순히 혹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기를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핵심적인 내용만 갖고 자기를 PR하는, 즉 부각시키는 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글을 써나갈 때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하나의 어떤 긴 에세이형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항목별로 구분되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볼 때 각 항목에서 필요한 소제목을 다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 혹은 지원자들이라든지 혹은 평가자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원자에게 소제목을 달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그 어떤 항에 소제목을 달므로써 그 항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해 나갈 것이라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두 갈씩 구성으로 제목이 달려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후에 이런 내용을 쓰겠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제목 달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활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제목 달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으로 어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열하지 말고 자기를 PR을 하되 각 항목에 소제목을 다는 것을 중요한 이 전략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런 식의 자기 PR 혹은 소제목을 통한 자기 홍보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회사나 혹은 대학원에 특화되고 준비된 인재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항목들을 보면은요, 그동안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보라, 혹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또 어떤 부모 영향을 받고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해서 써보라, 이런 식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누구누구의 몇 남 몇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어떻게 나오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정말 더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선발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그런 식의 정말 라이프 스토리를 아주 흘러가는 방식으로 들려주는 거는 전혀 저에게는 혹은 그러니까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매력적이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결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일반적인, 즉 지원자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자기의 내면적인 잠재력을 강화시켜 왔고, 혹은 가족관계 내에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식의 자기가 역할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때로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업이나 취업 담당자는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나열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조직에 특화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해 달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 하나, 혹은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 혹은 자기의 성격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이야기하라,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사실상 좋은 단어 혹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이른바 좋은 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에 때로는 너무 집착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꼼꼼하고 매사에 능동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협조적이다,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쭉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물론 그 학생이 제가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지원자가 그런 걸 다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는 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그 학생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자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자기 스스로를 나열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평가를 내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나를 소개하는 하나 혹은 둘의 개념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챙기시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 개념어가 반드시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그런 식의 좋은 개념어일 필요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소개서에 대한 튜터링을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떤 학생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이 글에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겠지만 그 학생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앞뒤가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라고 스스로의 이른바 단점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글이 돋보였던 부분은 이제 그 답답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부터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파생적으로 연결을 시켜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타인이 보기에 다소 느려 보이고 앞뒤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흘려보낼 만한 것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거다라고 그 학생은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지어서 그 학생이 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학생이 했던 인턴십의 경우에도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 답답함이라는 하나의 단어와 연동되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을 아주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홀해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이런 내용들을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혹은 자기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남들이 보기에 다 좋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어들을 나열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서술을 하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타인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강점은 뭘까?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단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 강화의 맥락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연관되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상당히 좀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쌓은 많은 스펙과 여러분들이 준비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활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 회사에 이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겠다, 혹은 내가 이 연구소에 이 직위에 연구원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스펙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나머지 스펙들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되거나 때로는 오히려 면접을 하거나 그리고 채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걸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혹은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실제로 정말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가 우연찮게 이 조직으로 지금 지원을 하게 됐구나. 그런 식의 지원자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 필요한 내용들만을 골라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한두 개의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십 개의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고 원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원서는 수십 개를 작성을 하지만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평균적으로 하나 혹은 둘, 많게는 셋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회사 이름과 부서 정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계속 요구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은 정말 잘 정리했고 준비했으니까 이게 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도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특정한 직종의 회사에 지원을 할 때 특정한 스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직종 혹은 다른 업종의 회사나 연구소에 지원을 할 때는 다른 소개서를 사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꾸고 말씀드려서 모든 회사나 조직에 적용되는 나열형 스펙으로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는 그 회사에서 절대로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혹은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부서에 적합한 스펙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이 전략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학생이 회계사 혹은 이제 그런 어떤 회계 관련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르바이트 인턴십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수행한 학생의 경력을 소개한 자기소개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실제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했다. 그런데 이 글이 갖고 있는 특성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던 이 병렬식 서술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보면은 뭘 했고 뭘 했다. 실제로 열심히 했고 좋은 경험이었고 실무를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거의 유사한 구조로 병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실제로 자기 경력 두 가지 다를 소개를 해보고 싶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제가 이 글을 썼다면 제가 그때 튜터링 하기에도 이거는 하나로 제가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하나의 내용으로부터 이른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하는 것이 훨씬 이 취업 담당자에게 어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글을 쓰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의 어떤 나열형, 때로는 병렬형 서술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떠올리시고 이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나에게는 좋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토리텔링 이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그 타인에게 들려준다라는 식으로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단편적인 사실이나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그 사람에게 툭 던지듯이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바에 따라서 기승전결 혹은 클라이맥스와 그리고 해결의 구조를 가지고 바로 타인을 자신의 글 속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읽는 사람이 자기 글에 공감을 하고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이전에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특성은 사실상 타인에게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스토리텔링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통일성과 논리성입니다. 즉 자기가 문항이 1번부터 4번까지 혹은 문항 1번 내에서 어떤 몇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나 혹은 한두 가지 이야기를 전개할 때 그 내용이 그 처음과 끝이 잘 들어맞는 게 스토리텔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성격적 장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고 뭐 전공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졸업 이후에 진로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항목 1, 2, 3, 4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어떤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것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통일성이 깨져 있거나 살아나지 않는 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이 학생이 각 항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항목과 그 항목의 앞 항목과 다음 항목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실제 그 학생의 글은 사실상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통일성이 깨졌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법적이거나 혹은 이 글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통일성이 깨졌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학생이 꼼꼼하게 준비를 안 했거나 혹은 특정한 항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즉 스토리를 이용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 1번부터 4번까지의 통일성 그리고 항목 내부적인 통일성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자기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뭘 해서 성공하고 그것으로부터 뭘 성취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글보다는 실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 했는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련에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일반화되는 이런 교훈을 얻고 자기의 능력을 혹은 역량을 쌓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여러분들 또한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감동받는 경우는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 중에서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와 단순한 성공 스토리와 그리고 실패 극복을 통한 성공 스토리가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시련이나 실패를 극복한 성공 스토리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즉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하셨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살리셔가지고 그것이 왜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가장 뭐라 그럴까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이야기, 내가 뭘 했고 뭘 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뭘 하려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린 기승전결 구조를 가진 이야기 들려주기를 통해서 이 읽는 사람 그리고 채용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이 이른바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 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회사는 실제로 이 신입사원들을 선발을 하긴 하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직무 교육과 그리고 공통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이 일을 해서 어떤 생산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거나 때로는 생산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펙을 쌓는 과정 혹은 학교 공부를 하는 과정 혹은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러한 경험들을 하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혹은 자기가 희망하는 직무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뭐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실제 여러분들은 학교 내에서 지식을 쌓은 거가 여러분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실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했다. 그리고 꼭 그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실제로 금융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런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토리를 입혀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토리텔링 영역에 관련지어서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이 이제 그 경험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캐나다에서 이제 이 학생이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을 한 내용을 쓴 건데요. 보면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학생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어떤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능숙하지 않았다. 즉 소극적인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굉장히 이걸 드라마틱하게 서술을 한 게 자기의 생존 문제로 이 내용을 부각을 시킵니다. 해갖고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낯선 이 공간에 그리고 나 혼자 지금 떨어져 왔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정말 이 학생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정말 꼼짝없이 내가 큰 일을 당하겠구나. 혹은 정말로 아무 무의미하게 다시 귀국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학생 표현에 따르면은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이 학생이 그 약간 뭐랄까 극적인 요소를 부각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절박함이 자기에게 다가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자기 스스로 뿜어져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에 가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열심히 일했다.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정말 읽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낯선 공간 그리고 아주 이질적인 상황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 놓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나름대로 돌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상해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가지 전략이라고 크게 구분지은 3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다 하면은 소개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서와의 연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면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자기가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사실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려하셔야 될 게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개성적이고 참신한 소재나 어휘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다고 느껴지는 단어는 타인에게도 당연히 좋게 느껴질 테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은 다른 지원자들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어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혹은 때로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하더라도 자기를 타인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글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자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진술 그리고 제목이 적절히 달려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 실제로 글쓰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뽑아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두 항목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점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이 동료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의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즉 진술항의 문제라든지 소제목의 적절성 그리고 분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를 하는 걸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조금 전문적인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내에 글쓰기 클리닉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공간에는 상시 이 전문 튜터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다양한 조언과 튜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 글쓰기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그 클리닉 튜터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이시고 또한 그런 완성을 높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 취업과 진학에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